이번 시간에는 신세딧을 이용해서 소리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소리에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소리의 라고 하는 거는 소리의 재료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재료에서 만약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소리, 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소리의 재료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소리의 재료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사인 웨이브라든가 소투스라든가 뭐 램프, 트라이앵글, 펄스 이런 그 제너레이팅 웨이브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기적인 웨이브들이요.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나 핑크 노이즈와 같은 노이즈를 소리의 재료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 웨이브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웨이브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소리에 실제 녹음된 소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소리의 재료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소리의 3요소인 음량, 음고, 음색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실레이터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소리의 그 사인 웨이브라든가 소투스라든가 이런 소리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피치 성분, 피치를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고와 관련된 거를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슬라이더를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피치를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신스 에딧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 프리퀀시 스케일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 퍼 옥타브 요걸로 하면은 이제 그 얘가 1볼트 그러니까 5에서 6이 된다면 한 옥타브만큼 높은 음을 내게 되겠죠. 이렇게 반면에 이제 만약 이게 볼트 퍼 킬로헤르츠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볼트가 킬로헤르츠 단위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5kilo 뭐 6, 만약 이 값이 6이 된다 그럼 6kHz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음악적인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VCO라고 해서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요 볼트 퍼 옥타브를 사용을 하겠지만 오늘은 좀 더 음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볼트 퍼 킬로헤르츠로 선택을 하도록 할 거고요. 좀 더 듣기 편한 음을 내기 위해서 330Hz 정도로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실레이터의 피치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고, 양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곱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를 보자면 스코프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띄워서 원래의 크기가 이제 여기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하나 더 네. 슬라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곱해지는 값이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도 크기의 소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두 번째 시그널 B로 들어오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되거든요. 근데 0을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한 조금씩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0.5가 됐을 때는 0.5가 되면
원래 들어오는 시그널의 크기가 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되면 원래 들어오는 시그널과 같은 크기의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만약 2가 된다 라고 하면 얘는 2배 증폭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다만 지금 크기가 2배가 될 때는 너무 소리가 클 수 있으니까 얘의 하이 밸류를 2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2,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인풋 아웃풋의 사운드 아웃을 선택해서 이렇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음향적으로는 2배만큼 곱해지면은 진폭이 2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음악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곱하기를 직접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대신에 VCA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VCA는 Voltage Controlled Amplifier라는 것의 약자인데, 얘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리는 지금 소리 듣는 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얘가 0부터 10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한번 소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0일 때 원래 크기만큼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직접 이제 들어보면 아까랑은 사뭇 다른 소리의 음양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오디오 장비들의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의 음양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리의 재료, 그 소리의 3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가 음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음색을 조정할 때는 그 필터라고 하는 걸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원폴 필터와 뭐 무브 필터와 뭐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원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프리퀀시 어널라이저를 하나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컷업 값 역시 볼티지 퍼 킬로헤르츠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km 대역에서 그 컷업 값이 걸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풋으로는 어,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왜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하냐면, 자, 화이트 노이즈의 특성이 모든 주파수 성분이 같은 에너지를 갖는 특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얘가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특성이 곧 그 필터의 특성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애를 이제 이런 로우 패스 필터를 걸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5km 대역에서부터 5km 대역이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폴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딘 그 슬롭을 갖고 있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필터고요. 얘가 만약 이제 원폴 필터가 아니라 투폴 필터, 이제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를 쓰게 될 텐데, 투폴 필터를 쓰게 되면 투폴 필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투폴 필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아까에 비해서 이제 요 5km 대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기울기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투폴 필터의 그 특성이고, 4폴 필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km 대역에서 컷업을 시키는데, 보면은 5km 대역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아주 날카롭게 줄어드는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폴 필터의 특성이고요. 소리 이제 그 각각의, 지금 여러분들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시그널이라는 거, 요건 이제 들어오는 신호고요.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 이 피치라고 하는 부분이 컷업 값, 어디서부터 깎여 나갈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또 레조넌스라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거를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조넌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 만약 레조넌스가 이렇게 0이다 그러면은 그 5km 대역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평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얘가 이제 레조넌스라는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5km 대역이 점점 그 성분이 강해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5km 대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레조넌스라는 걸 사용을 하냐면, 얘가 그 컷업되는 지점이 방금 전 보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되면서 소리가 좀 더 음악적으로 들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모두 다 볼트 퍼 옥타브로 잠깐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소리를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만 들으면 아직은 좀 저게 무슨 음악적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제 소우투스 웨이브를 지금 보면은 이거는 레조넌스가 없을 때의 소리고요. 레조넌스 성분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컷업되는 지점이 강조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신디사이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필터의 경우는 투폴 필터나 포폴 필터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건 포폴 필터고요. 이 포폴 필터 같은 경우는 주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나 뭐 아날로그 모델링 신디사이저나 이런 데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급격한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그 필터가 이제 대표적인 4폴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가 디지털 필터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되는 투폴 필터예요. 그래서 투폴 필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설명하기 제일 쉬운 필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스테이트 베리어블 필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얘도 보면 시그널 인풋이 있고 피치 인풋이 있고 레조넌스가 있죠. 그래서 얘도 한번 소리 들어보면 로우 패스 필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그 필터에 비해서 조금 무딘 느낌이긴 하지만,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신디사이저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는 이제 반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 성분만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해서 소리가 밝아지고 뭐 이런 특성이 있고,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성분, 특정한 대역만을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성분만을,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피치 성분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밴드 리젝트 필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성분만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필터입니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스 에딧을 이용해서 음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VCA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음고, 소리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VCO의 피치 성분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음색을 바꾸기 위해서 필터라는 거를 사용하는 이런 테크닉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